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긴 순수한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 토박이말 바라기. 이 시간 이창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번 전화 연결로 인사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히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박이말 네. 바라기 이창수입니다. 전화로만 뵀다가 얼굴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누니까 느낌이 정말 새롭고 더 반갑네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주 씨 얼굴 보면서 하니까 뭐 이야기하는 맛은 납니다. 근데 네.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낯설고 또 부끄럽고 그렇네요. 네, 그래도 이게 또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별반 다른 차이를 또 못 느끼진 않을까. 뭐 긴장하실 것 같았는데 긴장은 또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늘 하시던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토박이말 알려주실 건가요? 예. 늘 하던 대로 이제 지난해 이맘때 알려드린 토박이말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새로운 토박이말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또 나라를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우리말 도로 찾기였고 또 우리말 도로 찾기라는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제 줄 만큼 그 자리 느낌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에 발맞춰 만든 배움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일본식 한자말이 아닌 예부터 나나사리에 써오던 이 토박이 말을 그대로 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없는 말은 또 새로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도 뭐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민주 씨 아주 좋은 보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났던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은 요즘 일본 상품 안 사고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보다 더 뜨거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6회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온몸으로 겪었던 그런 아픔, 슬픔을 그대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펼친 운동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각계각층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말을 도로 찾아 쓰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배움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난해 이맘때 알아봤던 옛날 배움책에서 썼던 토박이 말들 한번 되새겨보죠. 예. 지난 이맘때 알려드린 토박이 말 가운데 12지장을 뜻하는 토박이 말을 알려드렸었어요. 네. 민주 씨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12지장. 또 뭔지 연상은 되는데 들을 당시에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자주 쓰지 않으니까 조금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되새김이 익히는 이런 자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일이든 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어제 일도 깜빡할 때가 있는데 한 해 앞에 들은 말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어디 연수를 가거나 둘레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이제 12지장이 왜 12지장 이름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구실은 어떤지 그걸 아는지 이렇게 묻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2지장이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길이라는 답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 그 구실을 똑똑히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 속에 힌트를 들으니까 생각이 저도 납니다. 손가락 12개의 길이라서 12지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길이는 그것보다는 또 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백과사전 풀이해 보면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네. 근데 이 12지장이라는 이름만 봐서는 이게 어떤 구실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토박이 말로는 샘창자라고 하거든요. 아하, 네. 왜 샘창자인가 하는 걸 이제 이곳에 사귐물, 서와 액이 가장 많이 모여요. 이제 그걸 알고 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소와 액이 모여서 샘처럼 되는 곳, 샘창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름도 구실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와 액이 샘처럼 모인 곳, 샘창자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요. 교과서가 이런 말로 돼 있다면 수업 시간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민주 씨 말씀처럼 이제 우리 배움책이 이런 쉬운 토박이 말로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들이는 시간,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샘창자처럼 이름에 그 구실까지 담겨 있다면 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보기가 있으면 더 알고 싶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 가운데 근육을 뜻하는 토박이말, 네. 힘살이 이제 그런 보기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살이라고 두루 가리키는 것 가운데 이제 힘을 쓸 때 쓰이는 살이라는 뜻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을 보고 이름을 붙인 듯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판막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토박이 말인데, 제가 옛날 배움책을 찍은 직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그 요즘 배움책에는 이제 심장의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배움책에 보면 염통의 생김새라고 되어 있고요. 뭐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런 것들이 왼쪽 염통방, 오른쪽 염통방, 왼쪽 염통집, 뭐 오른쪽 염통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판막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을 날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날름. 예. 날름. 판막을 왜 날름이라고 했을까요? 예, 얼른 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뱀을 보고 있다고 치죠. 네. 뱀이 혀를 내밀었다 또 넣었다 이걸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 뱀 일단 떠오르니까 바로 날름이 좀 그렇죠. 연상이 예. 됩니다. 네. 뱀이 혀를 날름거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름거리면서 피를 보내주기도 하고 막는 구실을 하는 판막을 날름이라 한 거죠. 아,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네요. 선생님이 그 움직임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오늘은 지난해 배웠던 이 12지장을 뜻하는 토박이 말 샘창자의 어원을 한번 되새겨 봤고요. 판막을 뜻하는 날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 시간이 훌쩍 빨리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보면서 선생님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이제 우리말 도로 찾기와 아랑곳한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나를 되찾고 우리 말을 도로 찾자는 운동을 해서 우리 나날살이에서 일본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토박이 말이 들어와서 꽉 찼으면 좋을 텐데 그 자리를 영어가 차지한 보기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런 요즘 노랫말과 달리 이제 토박이 말이 아닌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그 활주로가 부른 입 빠진 동그라미를 들으면서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토박이 말을 잘 알고 잘 쓰는 말글살이를 하게 될 날이 얼른 오도록 함께 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활주로의 입 빠진 동그라미 이 곡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박이 말 말하기